안녕하세요. 주얼러 이인창입니다. 여러분은 뭔가 제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 자체를 구매하고 계신지 아니면 브랜드를 구매하고 계신지요? 당연히 제품도 사면서 또 브랜드 영향도 받고 계시겠죠. 딱 구분하기가 어렵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제품에 로고를 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제품에 로고가 없다면은 여러분은 같은 금액에 사실 건가요? 이 가방이 500만 원인데 오른쪽에 이 샤넬 마크가 없다면은 그대로 사실 건지, 이렇게 운동화가 있는데 여러분은 이 나이키 마크 대신에 프로스펙스 마크가 붙어 있다면은 같은 금액에 사실 건지, 이렇게 마크가 없는데도 여러분이 구매를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제품을 사고 있는 거고요. 안 산다면은 브랜드를 함께 구매하고 있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브랜드를 함께 구매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품질에 대한 신뢰도 있을 거고요. 또 남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죠. 또 브랜드 자체의 스토리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판매자가 되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나요? 아니면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나요? 나는 뭐 어떤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그런 측면으로 브랜드를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주얼리 업계에 있는 주얼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팔찌를 판다고 볼게요. 그러면 18K 핑크 골드랑 큐빅으로 제작이 됐고 중량은 10g에 공임은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파시는지, 이러면 굉장히 제품에 포커스를 둬서 이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재료나 어떤 중량이라는 이 팩트를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떤 말을 하면서 파느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서울 디자인 어워드에서 디자인상을 받은 그런 팔찌입니다. 아니면은 미국에서는 요즘 이런 스타일이 유행 중이에요. 또 다른 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손님 팔찌에 들어가는 이 다이아몬드들 제가 직접 보고 하나하나 골랐어요. 아니면 대한민국 명장의 손을 거친 그런 팔찌입니다. 처음에 18K 핑크골드의 공임 얼마다, 이거랑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까 브랜드를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품질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어떤 스토리, 또 제품이 제작되는 어떤 과정, 이미지 등등을 입히고 계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브랜딩의 멘트들은 그 가치가 진짜 작든 크든 소비자에게 어필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제품 자체에다가 여러분이 말하는 어떤 브랜딩의 가치를 더해서 소비해 줄 거예요. 브랜딩을 잘 하면은 같은 제품도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고요. 브랜딩을 잘 하면 어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가에 대한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주얼리를 취급하는 우리 주얼러들이잖아요. 우리 업계는 우리 스스로 브랜딩하는 노력조차 어떤 원가를 높이는 일이다, 가격 경쟁력을 까먹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금 덩어리만 파는 거 아니잖아요. 제품은 브랜딩이라는 요소가, 또 우리 주얼리라는 아이템 자체가 브랜딩에 굉장히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거부터 말 한마디, 또 복장이나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인상 모두가 브랜딩이라는 생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는 장소는 프랑스의 방돔 광장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주얼리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그래서 처음 출발하는 어떤 주얼리도 프랑스 방돔 광장에서 작은 공방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이 있을 거고요. 한국의 종로 3가에서 아주 작은 공방으로 출발했다, 이런 스토리를 가진 주얼리가 있다고 칩시다. 두 가지 비교했을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느끼는 어떤 국가의 브랜드만큼이나 전 세계 소비자들의 느낌도 비슷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느 브랜드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할까, 그 지불 용의가 달라집니다. 냉정하게 프랑스라는 국가 브랜드에 우리가 한참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요즘에는 분명히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컨텐츠가 점점 더 많이 소비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최근 한 5년간 호감도가 가장 급상승한 국가를 꼽으라면은 한국 아닐까요? 이 주얼리 업계가 브랜딩이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주얼리 업계가 이렇게 브랜딩 하는 게 제품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요.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브랜딩을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같이 분명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해외 명품 주얼리 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이 매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매년 지금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얼리 수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뭐 티파니의 매출도 매년 최고치를 지금 갱신 중이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에 이렇게 플래그십 매장을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에게 계속 어필하는 중입니다. 이 사진은 청담의 반클리프 앤 아펠, 얼마 전 새로 생긴 이런 상황이 단지 한국 주얼리 산업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 내에 이렇게 지금 매력적인 시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주얼러들에게도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만이 아닌 몇 년 뒤에는 우리는 어떤 브랜드가 되어 있을까 상상해 보시면서 또 오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